네, 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.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 2차 전지업종 담당하시는 권준수 연구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고생이 많으시죠? 뭐, 오랜만에 뵙는 것 같기도 하고, 네. 사실 2차 전지업종이 워낙에 안 좋은, 사실 안 좋다 얘기하는 것도 좀 민망한 게 한 거의 2년 가까이 계속 밀리고만 있는 것 같아요, 주가가. 그래서 이제 슬슬 좀 사볼까 하시는 분들도 생겨나는 것 같은데, 근데 오히려 그럴 때마다 뭐 공매도, 그리고 그럴 때마다 뭐 증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자꾸 실망을 시키니까 연구원님도 뭐 최근에는 조금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. 네, 그죠. 예. 분석하는 과정이. 네, 그리고 이제 정책이 워낙 좀 계속 바뀌다 보니까 네. 이제 그런 게 이제 주가의 좀 변동성을 좀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런데도 이제 계속 기대감은 좀 있을 수 있고, 그리고 또 저평가에 대한 그 메리트는 분명히 살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포인트들을 우리가 살리면 또 투자의 묘를 잘 발휘할 수 있을지 오늘 권준수 연구원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최근에 부진했던 배경부터 짚어봐야, 문제가 뭔지부터 알아봐야 우리가 그 문제를 또 인식을 하고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. 상반기 내내 좋지 않았습니다. 작년도 그랬고 올해 상반기도 그랬지만 상반기에 특히 또 안 좋았던 배경들이 뭐가 있었는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, 우리가? 네, 그래서 올해 상반기 주가 변동성을 키웠던 거는 지금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런 정책 노이즈가 좀 지속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가장 컸던 건 지금 IRA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짙었습니다. 그래서 뭐 IRA 내에서도 지금 30D 조항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받는 최대 7,500불의 세액공제, 그리고 이제 45X라고 해서 AMPC에 대한 부분이 좀 불확실성을 크게 작용을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기로 했던 거를 안 주거나 혹은 미루거나 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네. 네. 근데 시장에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뭐 전기차 수요가 많이 둔화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. 실제로 이 표에 보시면은 지금 1월에서 4월까지 판매량만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29% 정도 YOY로 올랐습니다. 그리고 그러네요.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35% 정도 오르고 있고 네.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25% 정도 오르고 있고 북미 같은 경우도 5% 정도 올랐는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들의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배터리 재고 조정을 올해 1분기에 하다 보니까 네. 이게 신규 구매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재고 조정. 네,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유럽 시장 내에서는 지금 중국의 점유율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또 보니까 뭐 비아디가 유럽에서 계속 테슬라를 막 이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체적인 파이도 계속 늘려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뭐 비아디한테 납품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. 네. 뭐 CATL이 다 할 거고 비아디도 자체 배터리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대한민국 2차 전지 배터리가 설 자리가 좀 줄어드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말씀해 주신 대로 IRA, AMPC라고 하는 그 보조금도 계속 안 주거나 미루거나 이런 얘기들이 자주 발생하니까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계속 거기서 이제 초를 치는 거죠. 정책적으로. 그런 분위기가 지속됐던 것 같고 하반기에는 좀 어떻습니까? 그래도 지금 많이 소화를 하고 있는데 조금 나아질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사실 아까 말씀드린 뭐 중국 점유율이 올라오는 게 예. 단기적으로는 맞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. 그래서 그쵸. 지금 여기 자료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네. 5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29페이지. 59페이지입니다. 59페이지요. 네. 제 페이지 수가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. 예. 예.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중국 전기차 제외하고도 네. 지금 뭐 BMW나 아니면은 뭐 스텔란티스 그룹이나 이런 이제 유럽 글로벌 이제 OEM사 안에서도 지금 중국 점유율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러네요. 네, 일례로 지금 뭐 유럽 시장 내에서 BMW 판매량 내에서도 뭐 지금 CATL이 한 60% 정도까지 올랐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저가 뭐 배터리나 소재에 대한 니즈가 좀 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막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. 예.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업체들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가 제품들을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좀 점유율 방어가 좀 가능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반면에 지금 유럽 시장 말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IRA라는 정책이 가장 좀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고 네.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도 이제
그 뭐 감세 메가 법안이라고 해서 그게 뭐 지금 하원을 통과했는데 그렇죠. 네, 지금 상원을 좀 아직 남아 있는 단계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그 BRD의 약진과 CATL의 약진이 단순히 뭐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, 유럽에서도 이렇게 많이 대체가 되고 있다는 그 현실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. 그거를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죠.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컸고 대한민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. 근데 이게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사실 가격 경쟁 앞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점점 더 인플레이션도 심화되고 뭐 계속 뭐 관세니 뭐니 이러고 있는데 계속 기업들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2차 전지, K 2차 전지의 어떤 상단을 계속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하반기에도 일단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반응이 먼저 나오는 이유네요. 그래도 상반기에 공매도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또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, 앞으로는? 최근에 이제 공매도 뭐 대차 비중이나 아니면은 공매도 누적 잔고를 보시게 되면은 네. 사실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끝난 이벤트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. 다시 또 증가했어요? 네, 그래서 아니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공매도를 쳐요? 네, 여기 2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네. 잔고 비율이나 아니면은 다음 페이지 있는 뭐 대차 거래 잔고 금액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.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밸류에이션 테이블 한번 봐주시면은 네. 현재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LG엔솔이 240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. PER 네. 기준으로. 그러네요. 근데 CATL이 지금 뭐 20배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까지 뭐 밸류에이션 갭이 좀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정도로 차이가 나요? 네, 맞습니다. 근데 과거에는 이제 IRA 법안으로 인해서 이런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좀 존재를 했지만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 없어져서 이렇게 된 IRA가 좀 거구나.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뭐 밸류에이션 디레이팅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예. 그 외에는 실적 자체도 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남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런 와중에 최근에 CATL이 홍콩 증시에도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쵸.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국내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예. 아까 제가 증자도 좀 질문을 드렸는데 네. 뭐 그 와중에 자꾸 이제 삼성 SDI 얘기도 있었고 포스코 퓨처엠 얘기도 있었고 증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. 그 뭔가 상반기에 다 털어내고 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? 그래도? 사실 이제 주요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뭐 어떻게 보면 지난해부터 계속 좀 노이즈가 나왔던 부분인데 네. 올해 상반기에 대체로 거의 다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올해 필요한 캐펙스까지는 좀 자금 조달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또 이제 향후에 내년부터 또 추가적으로 대규모의 투자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뭐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그래요. 네,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에 대해서는 지금 자금 조달이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네네.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올해 거는 웬만하면 더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.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산 배터리 기업과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. 쉽지 않군요. 그래도 제가 이 리포트의 전체적인 어떤 그 뉘앙스를 보니까 최악은 지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써놓으셨더라고요. 네. 그런 얘기는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? 일단 그러니까 실적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네. 지금 아마 분기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올해 1분기 그리고 일부 업체들에 대해서는 올해 2분기가 좀 분기 저점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다행이네요. 그 이유는 지금 일단 올해 1분기, 그러니까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재고 조정을 좀 대규모로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전방 시장 수요가 좀 올라와 준다고 하면은 리스토킹 수요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높은 이제 재고로 인해서 이제 재고 평가 손실이 좀 대규모로 좀 발생을 했었는데 예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 이후에는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
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판매량 자체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재고 조정이 이어지면서 지금 그 리스토킹 수요가 하반기에 좀 몰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적 개선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통상 이제 하반기가 계절성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더 올라가는 경향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상반기보다는 실적 자체는 하반기로 가면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사실 이제 IRA가 확정이 된다고, 그러니까 IRA 정책 변화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내년 미국 시장에 대한 눈높이가 좀 낮아질 수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사실 아직까지는 결국 전기차 수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인데 네. 만약에 이제 소비자들이 받는 세액공제가 이제 축소가 된다고 하면은 그렇죠. 네, 그럼 결국에는 지금 높은 기대치가 어떻게 보면은 좀 현실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캐즘 얘기 또 나올 수도 그게 있겠네요. 이제 내년도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좀 좋은 걸 어떻게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계속 결국에는 뭐 최악은 지나갔더라도 상단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, 상단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좀 많아 보이는 게 안타까운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, 그래도 하반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재료들이 좀 있다면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? 결국에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테슬라의 뭐 FSD 이벤트가 센티멘트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군요. 그리고 전 전기차 수요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가격 내지는 이제 자율주행이 좀 어떻게 보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FSD 이벤트가 좀 중요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결국엔 테슬라 모델 Y 쪽 주니퍼 인도량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주니퍼 그래도 기대하시는 분도 꽤 있긴 하더라고요. 네 맞습니다. 그래서 그쪽 서플라이 체인이랑 그리고 현대차 기아 쪽 서플라이 체인이 좀 가장 올해는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. 지금 이제 모델 Y가 유럽에서 인도가 되는 시점인 5월, 6월 데이터가 확인 가능한 게 이제 6월부터 이제 6월, 7월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이런 모델 Y의 뭐 수요 반응이나 아니면은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공납지들의 수출입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하면서 좀 크로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결국에는 또 테슬라가 좀 해줘야 되는군요. FSD도 그렇고 그리고 또 주니퍼도 그렇고 그런 쪽이 좀 해줘야 테슬라의 밸류 체인인 대한민국 2차 전지 관련주도 좀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. 근데 또 테슬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요즘에는 뭐 로보택시라든지 뭐 이런 것만 좀 관심 있는 것 같아서 AI 쪽에 관심이 더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좀 확인을 하고 접근하는 게 맞는 정답일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많이 빠진 만큼 또 업사이드는 셀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종목들을 좀 볼만한 종목들을 미리 골라 놓으면은 옥석을 가려 놓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신가요? 네, 그래서 올해 하반기 투자 전략 자체는 네. 지금 섹터의 투자적인 반등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좀 대응할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네네. 지금 탑픽으로는 LG엔솔이랑 LNF를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관심주로는 대주전자 재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하는 업체랑 그리고 신규 수주가 예상되는 업체들로 종목을 선별했고요. 네. 특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터리사 중에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신규 수주 모멘텀이 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특히 뭐 46파이 같은 신규 폼팩터나 아니면은 ESS 쪽에서도 수주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.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2분기는 조금 이제 주춤한 부분이 있는데 3, 4분기로 가면서 다시 회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고객사 다변화가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 속도도 좀 빠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내년부터 만약에 보조금이 중단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3, 4분기가 풀 인수요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수요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국내에서는 뭐 GM 서플라이 체인인 뭐 LG엔솔 쪽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LNF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디레이팅을 받았었는데 네. 그런 이제 디레이팅 받았던 요소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도 이제 테슬라 모델 Y 판매량이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이 지금 대규모 적자에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모델 Y 판매량만 좀 잘 받쳐준다고 하면은 이제 올해 3분기에는 흑전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행이네요. 네, 그런 부분들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주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개별 종목으로 좀 대응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뭐 LG엔솔이랑 LNF는 말씀해주셨던 그 테슬라의 어떤
모델 Y 판매량, 주니퍼 판매량이 좀 살아난다면 기대해 볼 만한 종목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주전자재료를 또 언급하신 배경이 좀 있을까요? 사실 대주전자재료는 지금 네. 실리콘 목재를 사업을 그쵸. 하고 있는데요. 네. 지금 어떻게 보면 2차전지 내에서 계속 꾸준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실적 자체가 되게 탄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익을 좀 내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올해에도 뭐 신규 차량에도 좀 탑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자체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실리콘 목재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포화가 된 시장이라기보다는 이제 막 성장하는 그쵸. 네. 시장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기대감도 많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알겠습니다. 뭐 전체적으로 어려운 구간인 거는 냉정하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올해 하반기까지도 쉽지 않은 구간을 이겨내야 하는 2차 전지주 숙제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. 그래도 그 안에서 빛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면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 삼선, LG엔솔 그리고 LNF 대주전자재료까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다음번에는 좀 더 긍정적인 얘기 많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